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썰 방송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좀 썰도 많아지고 단독 기사도 늘어나고 저희도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 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간 저희 본방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끈한 소식 오늘 만 기자가 썼죠. 윤정규 재계약을 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네, 방송을 찍기 전인 30일 목요일 오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조건은 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넉넉한 계약 기간. 근데 서울 보도자료에서 4년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와, 나 그 계약 기간 나오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네, 정확히는 3+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 떡상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짧게 돌아보면 시즌 초 서울 구단이 재계약 제안을 했을 때 윤정규 측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그닥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즌 중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대 때 인연을 맺은 안익수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안 감독은 제안을 받고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서울이 강등되면 어쩌지 보다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내 전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다 그래요. 특히 내 전술에선 풀백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태석, 윤종규는 원래 알고 있었던 선수들이다. 예, 좀 다른 얘기지만 이태석은 선문대 시절에 이을용 아들인 거 모르고 실력만 보고 데려오려고 했던 그런 선수였고요. 그러다 뭐 서울 프로 입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접었다고 하던데 윤정규는 청대 때 나이를 뛰어넘어서 발탁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둘로 되겠다 싶었고 두 선수 모두 잘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안인 감독이 오스마르와 함께 윤정규 잡아달라고 구단에 요청을 했고 감독 본인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을 마친 직후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제주가 영입에 상당히 근접을 했습니다. 윤정규 측에서 제주 구단을 방문했을 정도인데요. 전북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 서울이 업그레이드된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윤정규가 서울에서 데뷔해서 줄곧 서울 임대 기간만 빼면 서울에서만 활약한 서울맨인데 서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을 받고 좀 흔들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독일 2부 팀에서 손을 내밀면서 이게 유럽 진출이 쉽게 오지 않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오스마르 윤정규 잡으면서 큰 변화 없이 새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백 4명의 거취가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불투이스 수원, 권한규 성남, 박찬용 포항, 김현우는 울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불투이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불투이스 수원은 저희 멤버십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불투이스 울산에서 2년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11도 받았고요. 계약은 만료됐고 울산이 김영권을 영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결별을 했죠. 네. 검증된 불투이스를 향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주, 전북 등이 관심을 좀 보였고요. 최종 승자는 어디냐? 수원이 됐습니다. 불투이스 에이전트가 마지막에 오퍼 3개를 총 들고 왔어요. 수원, 사우디, 중국. 최종 오퍼 당시에 K리그 팀은 수원 유일의 입찰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주, 전북은 그 전에 관심을 보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발을 뺀 걸로 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중국 쪽의 오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불투이스에게 이 3개가 있다. 네가 골라라 라고 했는데 불투이스는 아내도 임신을 했고 아무래도 뭐 적응도 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한국에 남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수원 쪽을 택했습니다. 수원은 2+1 계약을 한 헨리와의 동행을 당초 염두에 뒀었는데 헨리가 수원을 떠나고 싶다는 뉘앙스를 좀 여러 차례 전했고 수원도 아무래도 이제 헨리의 조국인 캐나다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이 유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잦은 차출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헨리와 동행 대신 다른 외국인 센터백을 찾았고 그러면서 과감히 불투이스 쪽으로 배팅을 하면서 대여를 낚았습니다. 권한규와 박찬용은 좀 서로가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죠. 네. 올해 FA 시장의 키는 뭐냐? 센터백이잖아요. 권한규가 그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권한규가 지난 시즌 오른쪽 풀백에서 센터백으로 완벽히 포지션 전향한 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당초 포항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팀이 많았습니다. 전북도 관심을 갖고 연봉을 제안했는데 그보를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한 팀이 어디였냐?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이 리차드, 권경원이 계약이 끝나가고 뭐 이창용도 안양행을 결정하면서 센터백이 부족하거든요. 여기가 3백 쓰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이 필요했고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이제 이 얘기 또 비슷하게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멤버십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권한규한테 직진을 했습니다. 막판에 제시한 연봉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돌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결국 확정적으로 좀 가닥이 잡혔고요.
권한규가 포항의 조건을 거절하면서 일찌감치 이제 타 팀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빠르게 대안 찾기에 나섰는데 사실 포항이 올해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빚은 다 갚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침이 외국인 공격수에 올인하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권한규 자리에 돈을 투자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FA로 눈을 돌렸고 비교적 저렴한 대안인 박찬용을 픽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멤버십 2부 리그 이야기할 때 전해드렸죠. 박찬용이 FA컵 우승의 주역이었고 김기동 감독은 박찬용을 끝으로 중앙수비 영입은 없다라고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김현우는 울산으로 갑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이적 후에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김현우 한국행 고려했고 J2로 이적한 김태현의 공백으로 이제 센터백 숫자가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울산 유스 출신 김현우에 콜을 했고요. 1년 임대고 김현우 선수 내년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출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압니다. 역시 저희가 멤버십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홍철 얘기. 예, 네. 홍철이 이제 대구로 간다는 소식 많은 분들 놀랐었을 텐데 좀 뒷얘기 전해주시죠. 네, 지난 시즌에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부쩍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팀에서 서령우를 미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 도쿄 올대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리는 과정에서 윤빛가람, 홍철 등이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소문대로 윤빛가람은 제주로 갔고 홍철의 거취가 관심사였는데요. 대구와 연결이 됐습니다. 대구가 홍철 영입에 관심을 보인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왼쪽 윙백이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국대급으로 채울 수 있다면 뭐 당연히 마다할 팀은 없겠고 특히나 대구는 안영우가 원래 윙포잖아요. 그런데 윙백을 맡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선수 본인도 맞득지 않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순민은 수협으로 떠났고 조항래 대표가 또 홍철을 A매치에 데뷔시킨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만큼 홍철 역시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수는 아무래도 금액입니다. 홍철이 굴지가 큰 선수예요.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이적료가 발생합니다. 연봉도 리그 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대구가 어느 정도 맞춰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들었습니다. 네. 네. 말 나온 김에 수협 얘기로 이어가면 이범영, 황순민까지 수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가 단독을 썼는데 사실 손FC가 골키퍼 왼쪽 윙백 모두 보강 대상으로 잡고 있었고 일찌감치 해당 두 선수와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확정이 됐는데요. 손FC가 올해 겨울 잘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상위 스플릿행을 일찍 확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르게 그냥 손FC는 사실 남들 그 스플릿 나눠지고 엄청 빡세게 경기할 때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도 들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보스만 룰이니까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빠른 움직임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FC 이야기를 한 김에 올 겨울을 보면 경기권 팀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원 FC, FC 안양, 뭐 성남 FC, 수원 삼성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초반 겨울 이적 시장 이 행보 보면은 일단 수원 FC부터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코리안 메시 이승우를 영입했죠.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였는데 여기 핀란드 현역인 국대 우로 니실라를 데려와서 군입대한 이영재 공백 메웠습니다. 이범영, 황순민 방금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골키퍼 왼쪽 윙백 자리를 업그레이드를 했고 여기에 가을에는 라스를 재계약했고 이번엔 무릴롭 잭슨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공수축을 모두 지켰고 한 가지 더 고민이었던 라스 백업의 김현 영입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뛰던. 네. 손FC 마지막으로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노리고 있는데 맹성훈과 장혁진 중에 고민을 하고 경남의 장혁진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성훈은 대구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눈치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어쨌든 저 둘 중에 하나 영입이 된다고 하면 수원FC는 전 포지션에 걸쳐 지금 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선수 영입을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고요. 안양은 그냥 말 그대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일단 김동진 대령의 스타트였죠. 여기에 황기욱, 이창용, 연재민의 백성동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드와 수비수 쪽을 대거 보강했고요. 닐손 주니어가 떠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중앙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백성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양 기존에 백동규, 조나탄 모야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아쉽게 승격에 실패하면서 이를 간 모습인데 안양은 여기에 또 하남이 지금 경남으로 이적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을 계획 중이거든요. 전북에서 지금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스트라이커 이근호를 물망에 놓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이근호. 네, 성남도 올겨울에 움직임을 봐야 되는 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권한규를 굉장히 큰 금액으로 데리고 왔고요. 광주의 이지훈, 안산의 김현태, 수원FC의 조상준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좀 젊어진 느낌이고요. 여기에 부천의 장신 센터백이죠. 강혜빈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모두 저희가 멤버십에서 언급한 이야기고요. 뮬리치를 일찍 잡은 성남은 그와 파트너로 뛸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 서울의 박동진과 협상을 하는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남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좀 빠르고 젊어진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수원 올겨울 이제 팬들이 좀 진짜 일하네 이런 분위기들 많이 갖고 있는데 런트가 일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불투이스 앞서 이야기해드렸고 사리치도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다양한 선수들과 협상을 하면서 예년과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멤버십에서 다 먼저 공개를 했는데 K리그 정상급 센터백이었던 임채민과 협상을 했었고요.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김인균, 안양의 특급 외인 아코스티어 차례로 협상을 했습니다. 수원이 지난 몇 년간 사실 좀 가성비에 의존한 그러니까 몸값이 좋은 선수들보다는 싸고 잘할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찾았기 때문에 좀 팬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나름 이름값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 예년과 좀 달라진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채민 아코스티 결렬이 됐고 김민규는 막판 대전과 경쟁이 붙어서 아쉽게 대전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원은 지금 최성근, 염기훈 같은 선수 집도끼들 잡았고요. 외국인 선수 막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쿼터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영입한다는 아시아 쿼터는 호주, 일본 쪽에 미드필더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북이 조금 조용하긴 한데 지금 서울과 수원이 나름대로 오피셜 그리고 단독 보도를 터뜨려주면서 이적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여기에 안양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 수협이 조금 양념을 치니까 이적 시장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나긴 아쉬우니까 떡밥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지방 클럽의 미드필더가 너무 길다. 익숙한 수도권 또는 또 다른 지방 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난 저렇게 들으니까 난 모르겠어. 다행이다. 변수는 이번에도 이정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떡밥은 오늘 성남 이중민이 전남으로 임대 간다는 오피셜이 있었는데요. 김남일로 연결된 두 팀 사이에 또 다른 딜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타급 선수는 아닌데 뭐 조건은 마찬가지로 임대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지? 맞춰보십시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